dear. I mean, Rick, what did you think of Man City tonight? I thought they were poor. Honestly, I thought they were poor against us. 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는 EPL의 강팀 맨시티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맨시티가 최근 슈퍼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맨시티는 승부차기 끝에 겨우겨우 슈퍼컵을 우승한 것인데요. 그런데 아까 팬들의 반응에서도 보셨듯이 이 맨시티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맨시티의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은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 뭔가 맨시티의 예전의 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코멘트가 계속 나왔는데 슈팅도 23개를 했고 점유율도 74%였고 패스 성공률도 89%나 기록했는데 뭔가 아쉽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맨시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토트넘에도 저번 경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슈팅 개수가 많았고 점유율도 높았고 패스 성공률도 높았지만 뭔가 애매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뭔가가 잘 안 굴러가는 공격적인 팀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의 부재죠. 케빈 데브라이너의 부재가 맨시티에게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맨시티의 공격 작업에서 데브라이너가 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토트넘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번 시즌 경기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2021-2022 맨시티가 갑자기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데브라이너가 이 맨시티의 공격 중심에 섰던 시즌이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이 시즌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일단 2021-2022 시즌, 그러니까 홀란드가 오기 전 시즌이죠. 맨시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바로 리아드 마레즈였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로 19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스털링 역시 17골을 넣었던 시즌입니다. 이 시즌이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맨시티에서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들의 목록을 보세요. 7명의 선수가 무려 10골 이상을 넣는 굉장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이 케빈 데브라이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만 있다면은 2021-2022 시즌 이 맨시티가 보여줬던 이 전략을 토트넘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 핵심은 바로 이 선수, 토트넘에 이번에 영입된 메디슨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메디슨과 데브라이너는 비슷하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데브라이너가 너무 넘사급으로 잘하는 선수입니다. 1vs1이라는 사이트에서는 데브라이너에게 98점을 줬다면은 메디슨에게는 89점을 주면서 숫자는 같은데 뒤집혀 있는 그런 점수를 줬죠. 이런 점수 차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 데브라이너가 보여줬던 어떤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크로스 1위, 어시스트 1위, 위험을 만드는 패스에서도 2위, 키패스 2위, 예상되는 어시스트 수도 1위,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의 점수 역시 3위, 세트플레이 상황에서의 어시스트도 탑 10 안에 들고 프리킥 역시 탑 10 안에 들고 이 선수가 못하는 게 뭘까 싶은 그런 선수가 바로 데브라이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이 데브라이너에 맞서는 메디슨은 장점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아닙니다. 메디슨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Top 10 in passes into the box completion. 이 패스,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패스에서 탑 10을 달성했다. 자, 근데 이 점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자, 데브라이너의 소속팀은 어디죠? 맨시티죠. EPL 최고의 팀입니다. EPL 최고의 팀인 맨시티인데 메디슨은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에 있었고 레스터시티는 강등을 당했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메디슨이 일단 그런 팀에서 이 박스 안에서의 패스를 많이 넣어주었다라는 점은 앞으로 토트넘에서 이 메디슨이 보여줄 수 있는 활약이 그것보다는 높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요, 지난 5년간 제임스 메디슨이 만들어낸 골들, 그러니까 직접 넣은 골이나 아니면 어시스트를 만들어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2개의 골을 만들어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보다도 많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이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생산력 있었던 선수다라고 하는 선수가 바로 이 제임스 메디슨인데요. 이런 점들을 기대해 볼 때 이 토트넘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현재 최전방에 히샬리송이 있고 손흥민, 쿠루세프스키가 그 양쪽을 받쳐주는데 이 공격적으로 메디슨 선수가 일단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공격적으로는 메디슨 그리고 어쩔 때는 스킵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들을 받쳐주는 그런 모양새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직접 그려보자면 이런 모습인 건데 이 히샬리송이 앞에 있는 게 사실은 토트넘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히샬리송이 아니라 메디슨을 앞에 놓는 방법을 이 토트넘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디슨이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다는 점을 활용해가지고 클루셉스키나 아니면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이 골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메디슨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냐? 부상에서 곧 복귀할 벤탄쿠르가 이 자리를 차지해준다면은 히샬리송의 빈 공간은 사실은 거의 온데간데 없이 이 토트넘이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술의 문제는 뭐냐? 히샬리송이 일단 겁나 비싸다는 겁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공격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계륵이죠. 사용 안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고 사용을 하자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사실 이 성공적인 시즌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메디슨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번역해가지고 토트넘에 보내고 싶을 정도인데 메디슨을 이 자리에 사용하면은 2021년, 2022년 맨시티가 리그를 우승할 때 사용했던 그 데브라이너의 가짜 9번 데브라이너의 그 가짜 공격수 활용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의 공격력을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현재 토트넘에 득점력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단 2명뿐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그리고 우리 셉셉이 이 손흥민과 셉셉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토트넘은 진짜 이번 시즌 큰일 납니다. 일단 케인이 없죠. 케인이 있었으면은 마치 이번 시즌의 맨시티처럼 그러니까 홀란드를 사용하는 맨시티처럼 이 케인에게 밀어주는 케인에게 뭔가 좀 공격적인 어떤 그런 스탯들을 몰아주는 그런 전략을 억지로라도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맨시티의 경기 이 데브라이너가 없는 홀란드가 보여주듯 어쨌건 데브라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데브라이너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홀란드의 부재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에서도 이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을 받쳐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를 저는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좀 아깝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부활을 위해서는 이 메디슨 선수와 손흥민의 링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요. 때마침 메디슨이 이 가지고 있는 이 등번호도 케인이 가지고 있던 10번이니까 이 10번과 7번의 컨비네이션 이 케인과 손흥민이 아니라 메디슨과 손흥민의 이 컨비네이션이 이번 시즌 토트넘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가짜 9번 메디슨 활용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댓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